들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다르다. 최민식 배우의 데뷔초를 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무려 42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한 단편 영화거든요. 절로 어이없는 웃음이 정말 피식 튀어나온다고 할까요? 단편 영화 왜 보면 좋냐고 물으신다면 안녕하세요. 영화 보고 이야기하는 시네21 김소미 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구교한 배우 조연철 배우가 장구치는 시절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봉준호 감독의 모든 테마가 이미 담겨 있었던 영화 백색인에 대해서는 들어보셨는지요? 오늘은요, 단편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독립영화, 그 중에서도 단편 영화라고 하면 정말 무한한 가능성의 지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 제작, 촬영, 후반 작업에 이르기까지 가장 생생한 독립영화의 정신과 뾰족한 아마추어리즘이 살아있는 무대일 텐데요. 우리가 지금 잘 아는 유명한 감독, 배우들의 들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다르다라고 하는 시절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보고이기도 하죠. 꽤 상징적인 예이면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배우죠. 오대수이자 백선생이자 이순신이자 장영실이기도 했던 그 이름, 최민식 배우의 데뷔초를 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 동국대 재학 시절에 아직까지 연극 무대 경험밖에는 없던 최민식 배우를 최보영 감독이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어딘가 지금 엇나가고 있는 젊은 커플이 이별 여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하루 이틀을 방황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민식 배우가 꽤나 쓸쓸한 멜로드라마 주역으로서의 얼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한국영상자료원이 수집과 필름 복원에도 참여해서 올해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것처럼 단편 영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배우지만 처음 보는 그 배우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최민식 배우뿐만이 아니라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젊은 배우들, 단편 영화 시절이 어떠했는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또 다른 작품이 구교한 배우의 왜 독립영화 감독들은 DVD를 주지 않는가라는 작품이에요. 유튜브에서 무려 42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한 단편 영화거든요. 여기서는 구교한 배우가 자신이 출연한 작품의 DVD를 받기 위해서 이곳 저곳을 수소문하고 다니는 정말 눈물 나는 독립영화 배우로 등장을 합니다. 외독디라고 불리는 이 단편 영화의 핵심은 정말 독립영화인들의 애증을 모두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 편의 영화를 완성하기가 사실 정말로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한 편의 영화를 떳떳하게 내놓기까지 그들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내적 갈등과 고민과 때로는 수치심이 얽혀 있는지를 아주 재미있게 보여주는 그런 단편입니다. 이 단편 영화는 구교한 배우가 반도와 모가디슈, 그리고 지금의 DP 시리즈로 주목받기 전까지 독립영화계에서 감독이자 배우로서 겸업을 하면서 쌓았던 노하우와 정서를 압축해서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상업영화 스크린에 나타나면서 보여줬던 아주 낯선 개성이 응축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립영화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나와는 좀 먼 사람들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우리와 참 비슷하게 똑같이 꿈꾸고 실패하고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공감대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댐프시롤 참외록도 정말 재밌는 작품인데요. 나중에 엄태구 배우 주연의 장편 영화로도 제작이 됐죠. 조연철 배우가 말 그대로 판소리 복서로 나오거든요. 구교한 배우가 연기한 친구 교환의 장구장단에 맞춰서 판소리를 하는 복서로 나옵니다. 원래는 꽤나 유능한 복서였는데 지금은 슬럼프에 처해 있고요. 그 옆에서 그를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관장과 동료가 있습니다. 각각 박종환 배우와 이민지 배우라는 독립영화계의 스타들이 출연하고 있죠. 한마디로 가히 독립영화 스타들의 집결판 같은 단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요, 절로 어이없는 웃음이 정말 피식 튀어나온다고 할까요? 조연철 배우와 구교한 배우가 각각 정말 형편없는 복싱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실력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청춘들로 나오기 때문에 왠지 짠하게 계속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영화 자체가 거대한 어처구니 없는 농담 같은 작품이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 헛소리 사이에 슬쩍
진심을 끼워 넣어서 꿈과 현실의 괴리라든지 또 무엇보다 사랑을 꿈꾸는 청년들의 애잔함을 보여주고 있는 단편입니다. 특히 조연철 배우 하면 연기 같지 않은 연기로 유명해졌잖아요. 그 정수를 단편 영화 시절부터 이 생생한 아마추어리즘이 담긴 작품에서부터 보여주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영화죠. 거장 감독으로 불리는 유명 감독들의 단편 영화 시절에 대해서도 한번 톱파보죠. 개인적으로 봉준호 감독의 단편 영화들 참 좋아하는데요. 연세대 사회학과 재학 시절에 영화 동아리 노란문을 통해서 만든 단편 영화 백색인을 혹시 아시나요? 당시에 무명이었던 김래아 배우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누군가의 잘린 손가락을 집어들고도 아무렇지 않게 그걸 갖고 노는 남자로 나옵니다. 약간 섬뜩한 내용이죠. 이 주인공은 서울 봉천동의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는 중산층의 남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차가 고장나면서 어쩔 수 없이 저지대의 낡은 주택가를 걸어서 집까지 귀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객들도 그동안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주거 풍경을 영화 스크린을 통해서 목격하게 되죠. 왠지 좀 비슷한 영화가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기생충 이전에 백색인이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봉준호 감독의 어떤 최초의 관심사, 언제나 반복되는 사회적 테마가 이 백색인에 모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첫 단편부터 공간으로 구획되는 굉장히 뚜렷한 계급적 관심사도 드러납니다. 한국영화 아카데미 11기에 재학한 봉준호 감독이 찍은 지리멸렬도 백색인의 관심사를 이어가는 단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생충의 지하공간 이전에 지리멸렬에 지하실이 있었고 이 지하실의 모티프는 플란다스의 개와 살인의 추억 그리고 괴물까지도 반복이 됩니다. 박찬욱 감독이 JSA 공동경비구역으로 이름을 알리기 전에 세기 말인 1999년에 흑백 단편영화 심판이 먼저 있었습니다. 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에 뒤늦게 발견된 어느 젊은 여성의 시신을 둘러싸고 시체 안치실에서 벌어지는 소동극을 다룬 단편인데요. 굉장히 어두운 내용이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연상시키는 사회적 재난을 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박찬욱 감독은 이 안에 유족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의 눈먼이들의 시체 쟁탈전을 보여주면서 아주 소름 끼치면서도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블랙 코미디로 완성했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같은 복수 3부작 이전에 그보다 훨씬 건조하고 약간은 더 신랄한 박찬욱 감독의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특히나 이 하품하는 기주봉 배우의 커다랗게 벌린 입속으로 클로즈업해서 들어가는 오프닝 시퀀스가 대단히 매력적인 흑백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테랑과 군함도, 모가디슈 등 밀수까지 흥행몰이를 앞두고 있는 류승환 감독에게도 아주 중요한 단편 영화가 있었습니다. 류승환 감독에게 훨씬 더 거칠고 난폭한 에너지가 생생하게 들끓는 시절이 있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그런 작품인데요. 흔하지 않은 포맷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편 영화들의 집합으로 완성된 장편 영화,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가 있었거든요. 패싸움이라는 단편을 최초의 조각 삼아서 발전하게 된 그런 장편 영화입니다. 당시에 독립영화 감독의 어떤 처지랄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에피소드가요. 장선우 감독의 나쁜 영화에서 남은 자투리 필름을 가지고 이 패싸움이라는 단편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어느 당구장의 롱숏 풍경으로 패싸움은 시작을 하는데요. 그 뒤로 말 그대로 패싸움이 벌어지고 어느 살인사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일을 계기로 패싸움에 연루된 젊은 청춘들의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리죠. 비극적인 숙명이 강조되는 이 축축한 느와르가 류승환 감독의 뿌리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단편이기도 한 거죠. 이 패싸움 이후의 인물들의 삶을 담은 단편 영화 악몽, 현대인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가 모여서 비로소 장편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 16mm 필름으로 촬영한 본 영화가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네거티브 형태로 보관이 되고 있었고요.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디지털 4K 복원이 이루어져서 지금도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소개한 많은 단편 영화들이 거쳐간 이곳 바로 한국영화 아카데미입니다. 봉준호, 최동은, 장준환, 허진호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화인들을 낳은 정말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인데요. 이 한국영화 아카데미로부터 탄생한 단편 영화들이 지금껏 정말 많은 감독과 스타들의 등용문이 되어 왔습니다.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40년은 또 어떤 성과를 낳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언급된 단편 영화 어디서 어떻게 볼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한국영상자료원 영상도서관에 가면요 모두 무료로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편 영화뿐만 아니라 많은 스타들의 초창기 모습을 볼 수 있는 여러 독립영화들 그리고 GV 영상까지 기록되어 있는 한국영상자료원의 도서관 자료들 놓치지 말고 한번 살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전국의 많은 영화과 학생들에게는요 단편 영화가 졸업의 자격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장편 영화로 가는 습작의 과정이거나 교두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단편 영화에서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너무나 소중한 예술의 장이기도 할 겁니다. 어떤 쪽이든 단편 영화에는 단편 영화만의 미학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짧은 러닝타임 덕분에 단편 영화는 충격적인 반전을 아주 밀도 있게 꾸릴 수 있기도 하고요. 또 러닝타임을 채우는 단 한 숏도 낭비되는 바 없이 굉장히 감독의 예술적 비전을 응축해서 담아낸 표현과 양식미로 가득하기도 하죠. 단편 영화 왜 보면 좋냐고 물으신다면 너무도 투명한 진실함과 가능성의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답하고 싶어요. 그걸 누리는 건 관객이 누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진귀한 행운이기 때문이죠.